이건 지금 급매물이네? 했던 물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물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게 마이너스 1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마이너스 1억이 돼야 정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급매도 좀 조심해야 되겠죠. 맹구님. 네. 예전에 부동산 공부할 때 막 비 오는 날에 급매를 잡을 수 있다 약간 이런 것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게 실제로 있나요? 글쎄요. 뭐 눈이 오는 날은 더 급매가 그럼 나오겠네요. 아니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맹구님만의 뭔가 싸게 잡는 시기나 네. 달 같은 게 있을까요? 피디님은 언제 조금 몇 월 달에 급매가 나올 것 같아요? 왠지 사람들이 가을에 이사를 많이 가니까 여름이 더워서 사람들이 좀 많이 안 살 것 같아요. 여름에 비수기는 맞죠?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비수기라고 해서 그때 급매가 나온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둘 다 거래가 별로 없는 거니까. 그럼 반대로 언제 성수기일 것 같아요? 성수기가 거래가 많은 달. 네. 가을? 가을? 뭐 가을도 좀 있긴 한데 이제 아이들 이제 방학 기간 때 그때 이제 이사를 많이 가려고 하죠. 네. 전세 이사도 많이 가고 뭐 그때 매매로도 많이 가고 그래서 뭐 12월 1월 달 이럴 때가 성수기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꼭 그때만 뭐 거래가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거래가 좀 더 있지 않나. 딱 지금이네요. 성수기면 네. 사람들이 많이 살려고 해서 비싼 거예요? 비싸다고 볼 수는 없고 관점은 이런 거죠. 성수기에 급매를 잡으려고 노력하는 게 좋을까? 비수기에 급매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게 좋을까? 이 관점에서는 언뜻 생각해보면은 거래가 없는 비수기 때 급매물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네. 근데 제 생각에는 그 반대거든요. 오히려 거래가 없을 때는 그냥 거래 자체가 없어요. 찾는 사람도 없고 파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이 사람들이 과연 어차피 찾는 사람이 없는데 엄청나게 급매로 던지려고 할까요? 그냥 뭐 팔리면 팔리는 대로 안 팔리면 안 팔리는 대로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성수기를 잘 생각해보면 나오는 물건도 많고 찾는 사람도 많아요. 이 관계 속에서 뭔가 하나 틀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찾는 사람 많은데 물건을 내놓는 사람이 더 많아지거나 아니면 물건을 내놓는 사람 꽤 많은데 찾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없거나 그럼 어쨌든 한쪽이 뭔가 숫자가 많을 때 또 네. 반대로 한쪽이 숫자가 되게 작을 때 그때 급매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겨울 방학 때 그때 이제 거래가 많은 시기인데 시기에 따라 막 전국이 얼어붙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시점이 오히려 더 급매를 잡을 수 있는 시점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시국도 좀 이상하고 지금 겨울이고 딱 그런 시기네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딱 그런 시기죠. 거래가 좀 돼야 되는데 대출 규제한다고 스탑됐죠. 또 전국이 또 뭐 하나 큰 이슈 터졌잖아요. 네. 또 지금 스탑됐잖아요. 들썩들썩 거리네요. 근데 누군가는 집을 팔려고 그 전부터 계획했던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는 또 집을 사서 그 전 집을 지금 팔아야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급매물이 나올 확률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달 말고도 급매가 나오는 네. 뭔가 상황이라던가 시기가 또 있을까요? 몇 가지가 있죠. 지금 얘기했던 것들은 그냥 되게 뭐 매년 발생하는 어떤 상황이라고 본다면 앞으로 어떤 상황이 되면 또 급매가 나올 수 있을까? 시즌이나 월보다는 상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전국이 하락장일 때 그때는 나오는 물건이 전부 급매물이죠. 사실은 기본적으로 급매물 아니면 팔리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거의 물건을 던지듯이 팔잖아요. 하락장이라는 두려움이 있으니까 급매가 알면서도 못 사요. 지금은 하락장은 아니죠? 지금은 하락장은 아니죠. 왜냐면 하락장이다라고 되려면 최소 이게 한 6개월 정도가 시세가 쭉 빠지는 게 보여야 돼요. 아무리 짧아도 3개월. 근데 지금 보면 거래가 안 되고 있는 거지 뭐 시세가 갑자기 뭐 신축들이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거래가 좀 뜸한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 하락장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락장이 아니기 때문에 하락장에 급매 찾아야지 이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급매를 못 찾을 거예요. 왜? 지지부진하게 가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금 잡기는 어렵다. 어찌 보면 작년에 이걸 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공포심에 샀었어야죠. 지나가 버렸어요. 어쩔 수 없는 거죠. 잊어야죠. 그리고 또 어떤 상황이 있냐면 반등을 실컷 하다가 급매물이 나올 수도 있겠죠. 너무 많이 올라서요? 쭉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최근에 실거래된 게 예를 들어서 10억이었는데 이번에 만약에 9억 7천 나왔어요. 3천만 원 싸잖아요. 급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최근 한 몇 년 동안 급등을 했다고 생각해봐요. 3천만 원 싸게 나왔어요. 그 시점부터 계속 떨어지면 어떡해요?
그러면 사실 금매가 의미가 없는 게 되잖아요. 근데 항상 이런 식의 금매가 나올 수 있거든요.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야 이젠 왠지 고점인 것 같아 하는 마음으로 물건이 나올 수 있고, 실제 그게 진짜 고점인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식도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 있죠. 최근에 이제 작년 한 해 동안 지금 1급지가 반등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니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지금 이제 쭉 떨어졌다가 이제 전고점을 다 회복했거든요. 1급지는. 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와 하락할 때 이걸 내가 던질까 말까 엄청 고민했는데 참았단 말이에요. 근데 반등했잖아요. 네. 예전 가격이 돌아왔어요. 또 누군가는 더 올랐거든요. 됐다, 지금 빨리 보내줘야 되겠다. 더 떨어지면 또 그 순간이 안 오니까 그런 마음으로 또 물건이 나오잖아요. 주식도 비슷하거든요. 주식도 내가 샀잖아요. 보통은 다 초보자리 고점에 사죠. 쫙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못 팔고 존버하거든요. 그러다가 언젠가 다시 그 내가 샀던 시세가 돼요. 그럼 그때 잽싸게 팔아요, 사람들이. 내가 이것 때문에 3년을 버텼네 하면서. 근데 신기하게도 팔고 나면 쫙 오르거든요. 근데 어쨌든 부동산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순간에 잡는 급매물은 나올 수 있죠. 지금이 그 시기일까요? 일부 나올 수 있겠죠. 물론 이제 모든 지역은 아니겠지만 좀 시세 급등을 반등을 많이 한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물건도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생각해 보면 이런 거 있죠. 제가 예전에 한번 매주 수요일 날 잡아가지고 매주 급매 찾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급매 올리신 거 보고 전화 드렸는데요 하면서 통화를 계속 했거든요.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온 매물을 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뭐 이야기 하다 보면 이거 급매물이에요, 급매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진짜 제가 이 물건을 만났을 때 이건 지금 급매물이네 했던 물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물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거의 상속 때문에 자녀들이 받았던 물건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자녀들이 그걸 받았는데 뭐 세금 관계도 복잡하고 하니까 그냥 빨리 정리하고 싶어서 내놨던 물건들. 그래서 이 파는 사람이 누구냐, 이걸 왜 파는 거냐, 그 상황을 조금 잘 판단해 보면 그 속에서 진짜 급매물이 있죠. 이거는 이제 가만히 기다린다고 되는 건 아니고 조금 노력을 하면 또 만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아, 그럼 랭모님은 급매 잡을 때 네. 이게 왜 싸게 나왔는지 부동산에 꼭 물어보시네요? 그냥 평이한 거를 물어볼 때는 안 물어보지만 처음부터 이 지역의 급매를 잡고 싶을 때는 철저하게 물어보죠.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 클릭해보면 거기 설명란에 그 한 줄 코멘트가 적혀 있거든요. 네. 거기에 급매라고 소장님이 적어놔요. 그럼 저는 그 물건만 딱 보고 전화하거든요. 전화해서 맨날 이거 네이버 부동산에 급매 적혀 있는 거 보고 전화 드렸습니다. 근데 급매가 맞나요? 이 시세가? 제가 이 아파트 잘 모르는데 그냥 동이나 층이 안 좋아서 저렴한 거 아니에요? 급매가 맞아요? 그걸 역으로 물어보면 그분이 왜 진짜 급매인지 설명을 해주죠. 그걸 듣고 납득이 되면 급매인 거고, 아니면 급매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가끔 거짓말로도 그렇게 막 올라와요, 혹시 급매라고? 뭐 그냥 조금 저렴하다 싶으면 급매라고 적기도 하죠. 그리고 또 어떤 상황이 되면 급매를 만날 수 있느냐, 이제 자주 만날 수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시장 분위기는 양호해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주변에 대규모 입주장이 있으면 그때 급매가 나올 수 있죠. 그 경우는 이제 그 대규모 입주장 그 아파트도 급매가 나올 수 있지만 거기보다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던 분들이 그 아파트를 정리하고 그 신축으로 입주하려고 할 때 기존 아파트를 좀 저렴하게 내놓는 경우가 많죠. 가야 되는데 안 팔리니까 입주 기간 딱 정해져 있고 마음이 급해질 수 있잖아요. 한 달, 2달까지 괜찮거든요. 네. 3달, 4달 넘어가면 금액을 천 깎을 수밖에 없죠. 지금 뭐 예를 들면 강동구의 올림픽파크 보레온 앞으로 대규모 입주하잖아요. 네. 주변에 있는 구축, 신축 아파트 당연히 급매물이 나오겠죠.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뭐 광명 뉴타운 이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 입주를 많이 하니까 거기도 급매가 또 나오겠구나, 뭐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럼 반대로 급매인 줄 알았는데 뭔가 네. 조심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있죠. 왜냐면 그냥 진짜 말만 급매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총 3가지 경우는 주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최근에 너무 많이 급등한 시장에서는 급매가 아닐 수 있어요. 그냥 꼭지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많이 올랐다, 이 정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를 들어서 한 2년 동안 집값이 1.5배가 올랐다고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한 5억 하던 게 2년 동안 7억 5천이 됐어요. 많이 오른 거예요, 적게 오른 거예요? 저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연평균 상승률을 계산해보는 편이에요. 5억짜리가 7억 5천이 됐네? 50% 올랐네? 2년 동안? 그럼 연평균 25%가 오른 거잖아요.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이거 위험한데. 이게 우리가 매입을 하려고 하는 바로 직전의 상태. 한 달, 두 달 전이 아니라 1년, 2년 동안의 그 상태. 그때 그 집값의 변화.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뭐 그냥 평이한 수준으로 갔다고 하면 뭐 연평균 상승률 10% 이하다?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데 20% 이상 너무 심하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한 템포 쉬어가는 구간이 무조건 나와야 되니까 금매가 나왔다 하더라도 좀 더 고민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본인이 잘못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시세 파악을 좀 잘못하는 경우죠. 예를 들면 뭐 제가 최근에도 임장을 갔다 왔는데 그 단지는 아파트가 1단지부터 5단지까지 있어요. 1단지는 세대수가 2000세대인데 5단지는 200세대밖에 안 돼요. 위치도 다 달라요.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겠죠. 최소 1억 이상 나거든요. 근데 이게 1, 2, 3, 4, 5단지가 하나의 단지로 돼 있어요. 네이버에 딱 들어가면. 그래서 101동, 201동, 뭐 505동 이런 식으로 앞에 단지가 다르죠. 근데 우리가 저렴한 순으로 쫙 소팅하잖아요. 그럼 5단지가 쫙 위에 있거든요. 이거 정말 싸네 하면서 사는데 그게 싼 게 아니죠. 그럼 어떻게 구별해요? 5단지가 싼지 안 싼지? 그거는 이제 단지를 봐야죠. 위치를 보면서 단점이 많구나. 얘는 역하고 많이 멀어지는구나. 세대수 작고 커뮤니티도 없고 단점이 많구나. 이걸 입지를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같은 단지 안에서 뭔가 가격 비교를 하면 금매를 좀 정확하게 기준을 잡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단지 안에서 할 때도 이게 뭐 5단지까지 있는 그런 경우는 흔하진 않으니까. 근데 동은 많잖아요. 이제 그랬을 때 로얄동하고 비로얄동 당연히 차이가 있죠.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도 뭐 맨날 금매 이렇게 적어 놓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예를 들어 재개발은 재개발인데 뭐 소규모 정비 사업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많이 봤어요. 그런 것들은 물건이 거의 거래 사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시세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또 이런 것들은 또 주의가 좀 필요해요. 그리고 또 어떤 걸 주의해야 되냐면 분양권도 좀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면 분양권인데 자 10억에 분양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프리미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프리미엄이 거의 없어. 금매래. 옆에 물건 봤더니 뭐 프리미엄 5천짜리도 있는데 이거 100만 원도 안 돼. 이거 마이너스 100만 원이야. 뭐지? 마피아. 그럼 금매에 저거는 혹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알고 봤더니 거래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게 고가 분양이었던 거예요. 고가 분양인데 그냥 뭐 될 대로 되라고 그 시세를 마음대로 지금 내놓은 거죠. 그랬을 때 이게 마이너스 1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마이너스 1억이 돼야 정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금매도 좀 조심해야 되겠죠. 근데 금매로 나오는 것들 중에서 뭔가 저층이라든지 사람들이 원래 별로 좋아하지 않은 매물들도 있을 텐데 이게 몇 % 정도 차이가 나야지 이게 금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보통 이제 아파트 가격 대비 5천만 원 이상 저렴하면 사람들이 와 싸다 생각하더라고요. 1억 싸면 진짜 싸다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입지 따라 다르잖아요. 이게 5억짜리 아파트랑 20억짜리 아파트랑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퍼센테이지로 매기죠. 그래서 고층이랑 저층이랑 비교하면 같은 동에서 한 10% 차이는 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로얄동하고 비로얄동하고 10% 차이가 나야 돼요. 그러면은 로얄동의 고층, 비로얄동의 저층, 막 도로가 소음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랑 비교해보면 20% 가까이 차이 나요. 로얄동, 로얄층이 그럼 10억이면 매가가 비로얄동, 비로얄층이면 2억 정도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아파트가 3억대 이러면은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금액이 따라 클수록 굉장히 커진다. 그걸 보면서 금매 여부를 판단해야 되겠죠. 그럼 램코님은 금매를 어떤 방법으로 주로 알아보세요? 일단 가장 기본은 시세 검증이죠. 누가 봐도 시세 검증이고 그 물건 베이스로. 두 번째는 그 파는 사람의 입장을 좀 보죠. 그 사람이 팔 이유가 전혀 없는데 금매로 던지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보죠. 그게 두 가지 상황밖에 없을 거거든요. 지금 부동산 시장 자체가 너무 공포심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누군가는 금매를 던질 수 있어요. 분명히 어떤 이유로도 상관없이. 그 다음에 그 매도자 상황 자체가 금매를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 두 가지가 겹치면 너무 좋은 거고 최소한 그게 아니라고 하면 한 가지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납득이 되려면 아무래도 시장 상황보다는 그 매도자의 상황에 금매의 어떤 이유가 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금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또 그 물건을 보면 좀 싼 것 같고
또 잘못하면 또 사랑에 빠지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조금 한 걸음 물러서가지고 객관적으로 좀 보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랭구님 생각보다 금매 잡기가 좀 까다로운데요. 정리를 좀 해주세요. 세 줄 요약. 세 줄 요약. 일단 금매를 특정 시기에 찾아봐야지 하면 그 시기를 잡을 수 없을 거예요. 일단은 금매를 찾는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관심 있는 단지를 좀 꾸준하게 객관적으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래도 분명히 남들의 탐욕, 그 다음에 또 남들의 공포심이 있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나도 똑같은 그 감정을 느낄 거예요. 근데 그때 한 발짝 물러서가지고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도 금매 잡는 방법 너무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광고 한번 하겠습니다. 집을 언제 어디에 사야 될지 고민이 많은데요. 사실 타이밍만큼 중요한 게 없죠. 언제 사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손품으로 알 수 있느냐, 저평가된 단지, 시세 비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담아둔 제가 거의 만 9년 동안 하고 있는 정규 강의입니다.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니까요. 좀 필요하신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내 집 마련 조금 더 빠르게 하고 싶다 이런 니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전 수업을 하나 제가 만들었고요. 거의 개인 컨설팅에 가까운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들으면 제가 봤을 때는요. 내 집 마련을 못할래야 못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입지 매트릭스가 있거든요. 300개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개인 피드백까지 다 드리기 때문에 생각보다 빠르게 내 집 마련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신청 방법은 제가 댓글로 좀 남겨 놓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